60대 초반의 두 남자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고, 둘 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공원에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고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눴고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반면 한숨 쉬는 남자는 할 일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고 텔레비전도 재미없었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매일이 지루했고 무료했고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관광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숨 쉬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웃던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저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한숨 쉬던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작은 행복? 그게 뭔가요? 웃던 남자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기뻐하고, 사람들과 인사할 때 웃고, 이런 평범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한숨 쉬던 남자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중년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년 일상에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우울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일할 때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쉬니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별 기대 없이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새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 씨는 다음 날도 나갔고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산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가게 되었고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생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이 기다려졌고 산책길에서 만날 사람들이 기대되었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것, 이웃과 인사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이 드러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 산책, 저녁 산책, 매일 같은 시간에 차 마시기, 이런 사소한 루틴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기대감을 줍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삶에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식들은 각자 바빴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외로웠고 우울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 같았고 김 씨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열렸고
다른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고 노래교실 친구들이 생겼고 수업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래를 부를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노래, 춤, 악기, 외국어, 그림,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평생 교육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씨는 매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불평하고 추우면 불평하고 비가 오면 불평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늘 불만족스러웠고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불행했습니다. 이 씨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간곡히 부탁해서 시도해봤습니다. 첫날 밤 이 씨는 노트를 폈습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억지로 썼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감사하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았지만 일단 썼습니다. 며칠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인사해 준 것, 버스기사가 친절했던 것, 꽃이 예쁘게 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씨는 변했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웃음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보는 관점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전반적인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는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었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고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최 씨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혼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도와줬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괜찮은지 확인해줬습니다. 최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민망했습니다. 폐를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라고, 다음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최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부탁하고 복잡한 일은 물어보고 외로울 때는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외로움도 덜했고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과거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했던 실수를 후회하고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고 잘못된 선택을 원망했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정 씨의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을 즐기세요.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정 씨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지금을 살아야 한다. 정 씨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과거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들 때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나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하면서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과거 후회가 줄어들고 현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매 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번째 비결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봤자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현재를 즐기십시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